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14연패 시절 애틀란타의 주전 포수였던 하비 로페스는 지금도 매덕스와 대면대면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1994년 애틀란타의 주전 포수로 도약한 로페스는 매덕스가 등판한 25경기 중 22경기에서 마스크를 썼고 매덕스의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매덕스는 로페스 대신 찰리 오브라이언을 전담 포수로 씁니다. 시즌 후 애틀란타는 노장이었던 오브라이언과 계약하지 않았고 매덕스는 다시 로페스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듬해 매덕스 경기에 에디 페레스가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많아지더니 어느새 페레스가 매덕스의 새로운 전담 포수가 됩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매덕스가 등판한 100경기에는 페레스가 93경기에 나서고 로페스가 7경기에 나섬으로써 로페스는 매덕스가 기피하는 포수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심지어 2000년 페레스가 부상을 당하자 매덕스는 로페스에게 돌아가는 대신 폴 바코를 전담 포수로 골랐고 폴 바코가 사라지자 다시 헨리 블랑코를 선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매덕스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애틀란타에서 239번의 선발 등판을 하면서 로페스와는 23경기밖에 호흡을 맞추지 않음으로써 등판 경기의 90%를 다른 포수와 하게 됩니다. 문제는 1997년에 40홈런을 친 로페스의 공격력은 포수로서 당대 최고 수준이었다는 것으로 포스트 시즌이 되면 애틀란타는 매덕스 경기에 로페스가 나오지 못하거나 매덕스와 로페스의 어색한 호흡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로페스는 공격형 포수였긴 하지만 그렇다고 최악의 수비를 가진 포수는 아니었으며 글래빈과 스몰츠는 로페스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매덕스 또한 로페스와 호흡을 맞춘 경기에서 통산 2.35를 기록함으로써 에디 페레스와 함께했을 때의 2.52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매덕스는 로페스를 왜 싫어했을까요? 로페스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매덕스가 나를 왜 꺼려한 건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매덕스도 이에 대한 답변을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매덕스가 컵스 시절부터도 그랬고 그 후로도 주전 포수보다는 2번 포수를 선호했음을 생각하면 로페스가 싫어서라기보다 2번 포수가 편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교수님이라는 별명 외에도 외과 의사라는 별명이 있었던 매덕스는 타자가 생각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공을 빨리빨리 던지기로 유명했습니다. 매덕스는 사인 교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신과 포수만 알 수 있는 동작을 만든 다음 자신이 직접 사인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포수로부터 공을 받은 매덕스가 마운드로 돌아가면서 모자를 만지면 다음 공은 패스트볼이고 엉덩이를 치면 체인지업이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들은 매덕스와 승부해서 늘 쫓겨야 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삼진을 당한 누군가는 뇌수술을 받은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수와 투수의 관계는 오히려 포수가 볼배합을 리드하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보니 매덕스는 후보 포수와 함께하는 게 더 편했던 겁니다. 제가 매덕스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피치 클락 도입 후 메이저리그가 매덕스 야구를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시카고 컵스와 샌디에고의 경기를 중계했는데요. 컵스가 합작 노히터를 달성한 경기는 2시간 14분 만에 끝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로이 할러데이와 마크 벌리의 선발 대결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피치클락은 투수가 15초 또는 20초 내에 던지지 못해 선언된 볼보다 타자가 8초를 남겨두고 타격 자세를 취하지 못해 선언된 스트라이크가 더 많은 느낌인데요. 원래도 인터벌이 짧은 편인 양키스 자완 완디 페랄타는 피츠버그의 투쿠피타 마르카노를 맞아 20초도 되기 전에 3구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페랄타는 피치 타이머 작동 후 4초 만에 2구를 던졌고 3구는 5초 만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역이용하는 투수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피치컴은 포수가 송신기를 가지고 있고 투수가 수신기를 가지고 있어 포수만 사인을 보내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투수도 송신기를 가지고 있어 먼저 사인을 보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포수들이 처음에는 손목에 송신기를 찾다가 카일 히가시오카를 따라
버튼을 누르기가 더 편하도록 왼쪽 무릎에 찼던 것처럼 슈어저는 벨트에 송신기를 찬 다른 투수들과 달리 글러브에 송신기를 차고 사인을 먼저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슈어저는 지난 등판에서는 조이 메네시스를 27초 만에 3구 삼진으로 잡아냈는데요. 메네시스는 2구가 파울이 되자 타석에서 물러나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싶었지만 포수가 슈어저에게 재빨리 공을 돌려줬고 슈어저도 빠르게 공을 던져 루킹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심지어 오늘 등판에서 슈어저는 오랫동안 멈춰 있음으로써 타자가 타석에서 발을 빼게 만든 다음 타석에 복귀하는 순간 빠르게 공을 던져 한 번은 삼진을 잡아냈지만 다른 한 번은 너무 빨리 던지는 바람에 보크가 선언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네스터 코르테스가 된 것 같은 슈어저는 다른 매치 투수들과 함께 시범 경기에서 피치 클락의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병살타를 유도했지만 20초를 다 쓰고 던지는 바람에 병살타가 취소되기도 한 슈어저는 이런저런 테스트 덕분인지 오늘 경기에서 2와 3분의 2이닝 7실점을 했습니다. 이처럼 투수들이 불리할 것으로 여겨졌던 피치클락을 역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저는 피치클락이 오히려 타자에게 불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덕스가 구종을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타자에게 게스히팅의 기회를 빼앗거나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게스히팅을 즐기는 타자들은 고전할 수 있고 공보고 공치기를 잘하는 타자들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도입된 피치클락에 대해서는 여러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감이 생겨서 좋다는 분들도 있고 야구의 매력이 반감된다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의 해설 템포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올 시즌이 끝난 후 조정을 통해 더 다듬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피치 타이머로 인해 피치컴은 더 이상 안 쓸 수 없게 됐는데요. 피치컴이 작동되지 않거나 투수가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경우에도 예외 없이 타이머는 작동되기 때문에 투수와 포수는 손가락 사인도 맞추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친 보라스 기자로 유명한 뉴욕포스트의 존 헤이먼은 오늘 흥미로운 기사 2개를 냈습니다. 하나는 다저스가 지난 겨울에 지출을 줄인 덕분에 오타니 영입 전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샌디에고의 다음 목표가 소토, 헤이더와 재계약이라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사치세 계산 연봉이 2억 7,500만 달러로 2억 3,300만 달러의 1차 기준과 2억 5,300만 달러의 2차 기준, 2억 7,300만 달러의 3차 기준까지 넘기고 이른바 코엔텍스로 불리는 2억 9,300만 달러의 4차 기준만 남겨두고 있는 샌디에고는 대체 어디까지 쓰려는 걸까요? 지난해 1,019경기에서 0.00을 기록한 후 27경기에서 11.35를 기록하는 몰락이 있었지만 다시 15경기에서 0.00을 기록하고 시즌을 끝낸 헤이더는 올 시즌 후 FA가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에드윈 디아스가 맺은 5년 1억 200만 달러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15년 4억 4천만 달러를 거절한 후안 소토는 1년이 더 남아있지만 역시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소토가 워싱턴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금액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구단주가 매각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단주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종신계약을 맺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는데요. 설령 구단의 방향성과 샌디에고 생활에 만족하더라도 보라스가 에이전트인 소토가 몸값을 크게 깎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둘을 잡는데 아무리 작게 잡아도 5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말로 피터 사이들러 구단주가 장부를 잘못 보고 있는 건지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샌디에고는 현재 상황이 고무적인 건 맞는데요. 지난해 관중이 2019년 대비 25%가 늘어난 샌디에고는 스프링 캠프 전에 있었던 팬페스트에 무려 15만 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샌디에고는 올해 정경기 매진도 가능하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과거 플로리다 구단주 웨인 휘젠가는 오프 시즌 동안 무려 8,900만 달러를 지출하고 1997년 월드 시리즈 우승에 성공했지만 3,400만 달러의 적자를 본 후 파이어 세일을 했고 구단을 곧바로 팔아버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말린스 선수들은 FA를 앞둔 선수들이었지만 샌디에고는 초장기 계약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한편 다저스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미겔 바르가스는 시범 경기 8번의 타석에서 한 번의 스윙도 하지 않았는데요. 바르가스는 그 8번의 타석에서 4번 볼넷을 얻고 4번 삼진을 당했습니다. 텍사스는 벌써부터 부상이 휘몰아치고 있는데요. 디그롬이 옆구리 부상 이후 아직 시범 경기 데뷔를 못하고 있고 존 그레이가 허리에 이상을 느껴 등판이 취소된 데다 네이선 이볼디는 옆구리, 제이크 오도리지는 팔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